안녕하세요. 러닝 디자이너 스캇입니다. 오늘은 한국에서 서울 국제 마라톤을 준비하는 러너들을 위해 준비했습니다. 2019년 서울 국제 마라톤 코스 분석 지금부터 시작하겠습니다. 첫 번째 그림을 보시면 고도표를 볼 수 있습니다. 고도표가 다소 흐릿한 점을 양해해 주시고요. 첫 번째 중요 구간을 설명드리면 모든 레이스가 그렇듯이 5km 구간입니다. 초반 5km 구간은 모든 레이스의 성공 여부를 결정하죠. 이 구간에서 대회 분위기에 휩쓸리거나 사람들 분위기에 휩쓸리면 자신의 목표 페이스를 잃기 쉽습니다. 초반에 너무 빠르게 되면 전체 페이스를 잃어버릴 가능성이 매우 높은 코스이므로 초반 5km까지의 자신의 페이스를 절대 잃어버리면 안 됩니다. 또한 처음 출발하고 나서 광화문 대로를 달리기 때문에 도로가 굉장히 넓습니다. 굉장히 넓은 도로는 사람 속도 인지 능력을 떨어뜨리게 됩니다. 출발 후 한 200m에서 400m가 지나면 자신의 시계를 꼭 확인하셔서 랩타임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구간이 내리막처럼 보이긴 하지만 거리와 고도를 계산해 볼 때 정작 평지를 달리시는 것과 거의 다르지 않습니다. 두 번째 중요 구간은 21km부터 27km 구간입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이 구간이 국제마라톤의 핵심 구간이라고 보는데요. 이 구간은 느슨한 언덕과 내리막이 연속적으로 등장하고 하프를 지나게 되면서 사람이 심리적으로 반을 뛰었다는 생각에 페이스를 갑자기 올리기 쉽습니다. 이 부분에서 만약에 페이스가 빨라진다면 분명히 34km 이후에 퍼질 확률이 높습니다. 제가 그랬습니다. 다음 중요 구간은 33km부터 37km 구간인데요. 지금까지 페이스 조절을 만약에 잘 했다면 이 구간에서도 목표 평균 페이스를 유지할 수 있습니다. 목표 페이스를 유지하는 것만으로도 35km 이후 지점은 성공하는 것이라고 저는 보고요. 이 구간이 잠실대교를 건너기 때문에 몸이 상당히 지쳐있는 상태에서 또 강풍을 만나게 되면 조금 더 에너지 소비가 높습니다. 그래서 보폭을 줄이시면서 팔 스윙을 몸 안쪽으로 조금 더 가지고 오시면 조금 더 효율적이라고 봅니다. 36km 이후부터 약 700m 정도의 구간이 내리막이 발생하는데요. 이 구간에서 보폭이 넓어지거나 충격이 많이 세지면 다리 근육 경직이 일어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미 지쳐있는 상태거든요. 어느 정도. 그래서 근육 경직이 일어나지 않도록 자신의 충격을 최소화하면서 달리셔야 합니다. 국제 마라톤 코스는 고도만 보았을 때는 그렇게 어려운 코스가 아닙니다. 국내 마라톤 대회 중에서도 대회 기록이 가장 좋죠. 그만큼 개인 기록을 내기 좋은 코스입니다. 하지만 경험이 없으신 분들은 거의 오버페이스 하실 확률이 매우 높습니다. 그래서 심호흡을 하시면서 자신의 들뜬 감정을 다소 누르시고 시계를 틈틈이 체크하시면서 가는 것이 매우 바람직합니다. 작년에 보스턴 마라톤에서 우승한 일본의 가와우치 유키 선수도 이 동아 마라톤에서 자신의 최고 기록을 갖고 있죠. 다음 그림은 구간별 고도 차이를 나타낸 표입니다. 맥시멈 고도는 35.3m고요. 최소 고도는 11.4m입니다. 약 24m 정도 차이가 나는데요. 제가 파란색으로 표시한 부분이 잠실대교 구간입니다. 이 구간이 가장 고도 차이가 올라갔다가 내려오는 폭이 가장 크죠. 이미 경험이 있으신 분들은 잘 아시겠지만 처음 참여하시는 분들은 레이스 전체를 보지 못하는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바로 앞에 보이는 도로만 달리기 바쁘죠. 그래서 옆에 표를 보시면서 전체의 고도가 어느 정도 차이 나는지를 머릿속으로 한번 생각하시고 방금 전에 보았던 코스 분석을 한 번 더 보시면서 자신의 페이스를 설정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전체 코스 안내도를 보면
급수대와 스펀지대, 마라톤 코스, 10km 코스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급수대가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왜 그런지는 주최 측에 물어봐야 될 것 같은데요. 제가 있는 미국의 경우는 급수대가 거의 2km마다 있습니다. 그래서 평균적으로 18군데 이상씩 이렇게 급수대가 매번 배치가 돼 있어서 매우 급수하기가 매우 좋습니다. 하지만 한국의 경우 급수대가 생각보다 그렇게 많지 않은 것 같아요. 그리고 전체 코스 안내도에서 제가 두 구간을 이렇게 찝었는데요. 청계천 구간하고 잠실대교 구간입니다. 그럼 먼저 청계천 구간을 한번 보겠습니다. 여기선 방향전환 주요 지점이라고 제가 얘기를 했는데요. 서울국제마라톤은 굉장히 180도 턴이 많습니다. 한 번, 두 번, 세 번 정도 180도 턴을 하고 중간에 또 90도 턴을 또 한 4~5번씩 해야 되는 코스죠. 그래서 미리 턴 지점을 확인하시고 방향 전환할 때 속도를 최대한 유지하면서 달릴 수 있는 러닝 궤도로 달리셔야 합니다. 몸을 자주 멈추게 되면 다시 속도를 내야 되기 때문에 에너지 소비가 훨씬 많아집니다. 이것은 결국에 후반 레이스에 영향을 미치겠죠. 또한 이 구간이 도로가 매우 좁고 울퉁불퉁한 구간이 많기 때문에 발을 헛디뎌서 레이스 도중에 부상을 입지 않도록 진짜 주의하셔야 합니다. 이 구간은 사람들이 넓은 도로에 있다가 한 곳으로 몰리게 됩니다. 그렇게 되면 서로 무리하게 추월하려고 하시는 경우가 굉장히 많은데요. 추월을 하기 위해서 보도블럭 위로 올라가거나 다시 도로로 내려오거나 이거를 반복하게 되면 계속 고도를 올라갔다 내려갔다 올라갔다 내려갔다를 반복하시는 거랑 똑같습니다. 이 또한 에너지를 너무 과도하게 사용하므로 최대한 속도와 자신만의 러닝 레일을 유지하면서 달리시는 게 후반 레이스를 위해서 효과적입니다. 다음 핵심 구간은 마라톤의 벽이라 불리는 35km 지점인데요. 이 지점은 아마 잠실대교를 이제 건널 대비를 하셔야 합니다. 어필과 다운힐이 있고요. 때에 따라서 바람이 굉장히 심하게 불기 때문에 자신이 뛰고 있는 사람들을 이용해서 벽을 만들어서 달리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아까 맨 처음에도 말씀드렸듯이 36km 지점 이후에 700m 정도 떨어지는 구간이 있습니다. 그 구간에서 팔과 보폭의 범위를 줄이시는 대신 케이던스를 늘리셔서 뛰시는 것이 훨씬 더 충격을 줄이면서 근육 경직을 예방할 수 있습니다. 동아마라톤은 10km 구간과 풀코스 구간이 있기 때문에 잠실대교를 건너온 다음에 석촌호수 사거리에서 이렇게 만나게 되는데요. 이 구간에서 풀코스는 이제 운동장으로 들어갈 거고요. 10km는 운동장을 들어가지 않습니다. 이걸 잘 확인하셔서 기껏 40km까지 뛰었는데 10km 구간으로 들어가지 마시고 꼭 운동장으로 진입해서 잘 확인하시고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페이스 차트는 보시는 바와 같고요. 킬로미터당 이렇게 마련을 했고요. 자신이 플랫한 코스에서 시합 페이스나 목표 페이스를 찾으시고 그 다음에 이 자신이 설정한 페이스에서 플러스 마이너스 5에서 10초 정도 범위 내로 페이스를 조절하면서 뛰는 것이 제가 볼 때는 가장 현명할 걸로 보입니다. 왜냐면 그렇게 가파른 오르막과 가파른 내리막이 없기 때문에 그 범위가 오차 범위가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조선일보 대회나 버스턴 대회 같은 경우, LA 마라톤 같은 경우는 이 목표 페이스에서 초 범위가 대부분 20초, 30초까지도 날 수가 있는데 동아 마라톤 같은 경우는 그렇게 고도 차이가 크지 않기 때문에 5에서 10초 범위로 왔다 갔다 하면서 설정하시는 것이 가장 좋으실 것 같습니다. 저는 2016년 서울국제마라톤에 참여했었고요. 그 당시 3시간 19초를 뛰었습니다. 처음엔 서브3를 목표로 했는데 제가 실수한 것이 하나 있는 게 제가 그 전에 풀코스를 한 번도 다른 대회에서 뛰지 않아서 그룹 배정을 맨 끝으로 받았어요. 굉장히 바보 같았죠. 그래서 출발하고 나서 몇천 명을 따라잡았는지 모르겠습니다. 그 운동장에 도착할 때까지 계속 사람들을 따라잡고 있었으니까요. 그래서 청계천 좁은 길에서 제가 굉장히 보도블록으로 올라갔다 내려갔다를 많이 반복을 했고
제가 결국 40km 이후에 속도가 더 이상 나지 않더라고요. 그래서 물론 초반 3마일도 제가 생각했던 것보다 약간 빠르게 갔고요. 아까 제가 말씀드렸지만 서울 국제 마라톤은 급수대가 생각보다 많지 않습니다. 젤도 그렇게 많이 주지 않는 것 같아요. 요즘은 어떤지 모르겠습니다만 거리 응원단들이 주는 음료랑 이렇게 준비된 것들이 있어요. 틈틈이 꼭 챙겨서 드셔야 합니다. 청계천 코스를 아까 말씀드렸지만 만약에 비가 오거나 그러면 청계천 코스는 더 미끄러지기가 쉬운데요. 꼭 그 구간은 조심하셔야 하고 턴을 하는 구간, 적절한 러닝궤도 잡아주는 거라고 보시면 되고요. 저는 개인적으로 마라톤의 반은 30에서 32km 지점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들이 생각을 하고 페이스를 설정하고 뛰실 때 풀코스에서의 하프는 30km 지점이다 라고 생각하시고 30km를 통과했을 때가 내가 반을 통과한 거라고 생각하고 뛰시면 오히려 안정적인 페이스로 절제하면서 레이스는 진행하실 수 있을 거라 생각이 되고요. 만약에 그 구간까지 절제가 잘 되었다면 마지막 10km 이내 구간 그 정도는 더 기분 좋게 뛰지 않으실까 생각이 됩니다. 물론 하프 이전에 충분히 수분하고 영양이 잘 섭취돼야 됩니다. 이미 떨어져서 목이 마른 걸 느끼거나 에너지가 없는 걸 느끼는 순간은 벌써 이미 늦은 순간입니다. 그 전에 미리미리 공급을 해서 효과적으로 계속 사용할 수 있도록 영양과 수분을 잘 맞춰주시는 것이 중요합니다. 항상 뛰실 때 자신만의 어느 공간을 먼저 확보하는 것이 중요하시고요. 그 다음에 거리에 구경을 많이 하는 것도 좋겠지만 자신이 좀 기록을 생각하고 가시는 분들은 시선을 너무 분산시키지 않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고개를 돌리고 고개가 떨어지고 이런 사소한 것들도 굉장히 에너지가 쌓이게 되면 많이 사용하기 때문에 어느 한 지점을 자신의 시선으로 고정시킨 다음에 그 지점까지 뛰고 또 다음 지점을 자신의 시선을 고정시키고 뛰는 것이 에너지 소비를 또 세이브할 수 있는 방법 중에 하나입니다. 이 자료가 여러분들의 레이스 운영에 도움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하지만 이것은 제가 지금까지 공부한 것과 제가 경험했던 것 수준에서만 나온 거기 때문에 모든 분들에게 다 맞지 않을 수가 있습니다. 이 점 꼭 고려하시고요. 필요한 부분과 장점만 찾으셔서 자신에게 적용시키고 자신이 페이스를 디자인하는 것이 매우 현명하다고 봅니다. 제가 이런 분석을 계속하는 이유 중에 하나는요. 제가 알고 있는 수준에서 제가 여러분들한테 설명할 수 있는 수준에서만 설명드렸을 때 여러분들이 이 설명을 들으시고 흡수하신 다음에 여러분들의 것으로 여러분들의 에너지와 가치로 재창조하시는 것이 제 러닝 디자이너로서의 제 역할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더 많은 디스커션과 더 많은 토론들이 오가고 더 많은 의견들을 나누고 더 많은 정보와 지식과 자신의 마인드들을 나눌 때 오히려 진짜 러닝이 시작되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그럼 지금까지 2019년 서울 국제마라톤 코스 분석을 마치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고맙습니다.